코메디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이 이미 당선 수락 연설을 하고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폭스TV마저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신이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째,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심각한 부정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무더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계산입니다. 바이든이 이긴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가 확정됐으나 공화당이 집권한 조지아 주정부의 자체적인 결정입니다. 후보는 언제든지 또 다른 시기에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표에 이어 재검표도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소송은 패자의 괜한 심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판가름 나지 않더라도 플랜 B와 플랜 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수락 연설이 지나치게 빠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선을 확정지으려면 각 주가 12월 8일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12월 14일 투표를 해야 합니다. 소송의 영향으로 이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연방 헌법상 선거인단 확정 권한은 주의회에 있습니다. 보통의 대통령 선거라면 주의회가 개표 결과에 따라 승자 독식 선거인단을 꾸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투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을 지낸 트럼프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선거인단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미시간 등이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한 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538명 선거인단 중 매직 넘버인 270명에 도달하는 후보가 없어 또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1월 3일 새로 개원하는 연방 하원의회가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원 다수당이 다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하원 투표 방식은 주별 승자 독식 투표입니다. 절대적인 하원의원 숫자는 민주당이 더 많지만 주별 승자 독식 투표는 주별로 하원의원이 더 많은 당이 한 표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추세라면 26대 24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게 돼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러한 꼼수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국적인 폭동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자신을 지지한 절반의 국민이 있으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절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패배할 경우 엄청난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본업이 부동산 개발이라고 알려졌지만 한국의 재벌처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모기지라는 이름의 융재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모기지는 주택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했습니다. 여기다가 캐더링, 온라인 여행사, 남성복과 남성 액세서리, 시계, 향수, 잡지, 골프용품, 초콜릿, 가구, 영화 프로덕션, 트럼프 대학, 보드게임, 모델 에이전시, 트럭 운송, 얼음 제조, 스테이크, 심지어 회전 목마와 보드카 등 온갖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세금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금 소송은 결국 회계장부를 보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연방 검찰과 뉴욕주 검찰은 오래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나 뉴욕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면책 특권이 끝나는 순간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에 대한 수사와 탈세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트럼프는 IRS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세금 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IRS는 세무조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금을 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과연 트럼프의 치부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성인 자녀 3명이 모두 재임 기간 내내 끊임없이 이해관계 충돌 의혹에 시달려왔습니다. 외국 외교사절이나 외국 사업가들이 백악관 코앞에 있는 트럼프 호텔을 이용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상 외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이 호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근의 FBI 본부 건물 이전 계획마저 백지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BI 본부가 원래 계획대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로 떠나고 옛날 건물에 호텔이 들어서면 자신의 호텔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은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학이라는 사설대학을 통한 사기 의혹, 트럼프 재단의 불투명한 재정 관리 의혹 등은 아직도 의문투성입니다.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금융권에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환을 연장하지 않으면 파산이 유력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퇴임 후에는 법원의 DNA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년 후 트럼프가 다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자기 지지층 결집 의도로 이 같은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에 아주 익숙하며 자신 또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탄핵 시도에 조력했던 현역 군인 등을 비롯해 숱한 보복성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퇴임 후에 정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재임 시절 사적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클린턴 재단을 통해 불투명한 재정 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선 후에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정치 보복을 한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클린턴이 죄가 있다면 정당한 사법 절차로 단죄를 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 자체가 정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히게 만들었으며 클린턴은 지난 4년간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법제도 하에서도 정치 보복에 가까운 심판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필사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셀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측근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전 신세를 많이 진 인사에게 보훈성 사면을 하는데 사면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대가로 바이든과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권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의 막후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더럽혀야 하는데 이를 우려해 지금 언론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